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이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말의 전쟁을 펼친 트럼프가 중국의 협력, 중국의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근데 북한만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G2 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측의 그 행정명령 내용, 조치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8월 14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이죠. USTR에 중국의 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메모랜덤,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나 관행이나 법규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나 아니면은 뭐 기술 발전, 혁신 이런 데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들여다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금요일에 조사에 착수한다고 대통령에게 노티파이, 그러니까 통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에 착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뭐 북핵 미사일 해결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단은 별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USTR이 굉장히 바쁘군요. 나프타 재협상도 하고요,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슈퍼 301조의 부활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통상법은 1974년도에 제정이 되고 198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1988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슈퍼 301조라 그러죠.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게 본래 통상법하고 슈퍼 301조의 차이는 뭐냐면은 본래 통상법이 이제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청원을 하면 거기에 불공정 행위를 청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슈퍼 301조는 그 이해 당사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하죠. 우선 협상 대상국의 제도나 법규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발동 권한을 본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USR, 그 무역대표부에 이관함으로써 USTR이 재량으로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다자 협상 WTO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 301조는 그동안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몇몇 사례를 빼놓고는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WTO 출범 이후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내용을 보면요,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무역이 아니고 굳이 지적재산권을 콕 집어서 핀포인트로 갖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북핵 미사일과 연관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적재산권 문제는 선진공업국,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어떤 통상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품 교육의 자유화에 중점을 둔 가트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1955년에부터 WTO 체제가 이제 막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95년도요. 그런데 가트와 WTO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하고 서비스 무역을 어젠다에 넣어서 협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이제 우리가 트립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경에는 이제 선진공업국들, 특히 미국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의제를 이제 개발해서 반영을 했는데, 트립스에 따르면은 이 부분 모든 이제 WTO 회원국들이 이 협정의 규율을 받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국민 대우라든지 제국 대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WTO에 제소한 사례는 2007년도에 중국을 제소한 사례,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제소한 사례는 200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WTO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상법 틀에서 이걸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이 지재권, 지식재산권을 도용함으로써 미국 측이 얼마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연간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2,25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피해에게 많은 부분이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복제품의 88%가 미국에 유통되는 88%가 중국 것이고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는 86%가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미국에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한 12.5%가 짝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중국의 70%가 이제 짝퉁이다, 복제 모조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말하는 배경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있지 않습니까? 예. 윈도우가 대부분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매출이 아주 낮다는 거죠. 예. 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합작 투자를 요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갔었는데 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 글로벌 기업들의 노하우가 미래의 경쟁 기업이 될 수 있는 중국 기업에 다 흘러 들어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고 기술 유출이 됐죠. 예, 예.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G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외회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를 볼 것 같으면 사이버 보안법이 이래 보면은 뭐 애플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유저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관리 저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스 코드나 그 암호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민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열어뒀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군요. 네네. 이 미국 측의 이 행정명령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중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죠. 반응을 하면서 이제 뭐 외교부 성명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 같으면은 모든 쌍방간에 다 패자다 이런 그런 반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상무부 쪽에서는 자기들의 모든 권리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일종의 경고선 발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들은 그 WTO가 있는 마당에 미 슈퍼 301조는 설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WTO 규범과 위배된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물간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 이제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8월 15일 날 중국이 북한의 수출품의 한 3분의 2 정도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수 조치를 이제 단행했는데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결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의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